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세계 미래 보고서 2022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 박영숙, 제롬 글렌 지음,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저자의 글, 상상력과 기술의 결합이 만들어낸 신세계, 그곳에서 살아갈 메타 사피엔스.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생존을 위한 리셋을 진행하면서 전에 없던 대변혁을 맞았다. 그리고 팬데믹은 이미 시작된 변화의 흐름을 20년 가까이 앞당겼다. 이 급속한 변화가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에게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앞당겨진 미래는 설레이는 일이기도 하다. 학자로서 예측한 미래 모습들이 성큼성큼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 없이 찾아온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그것은 위기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한다. 또 어떤 놀라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잠옷 궁금하다. 변화와 혁신의 거대한 물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상은 다양하지만 역시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만 번성하는 산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항공 및 공항산업, 여행 및 관광산업, 호텔 등 숙박업, 식당이나 뷔페 등 요식업, 백화점, 마트, 콘서트나 뮤지컬 등의 공연산업, 스포츠산업, 결혼 및 장래와 관련한 산업,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산업, 석유화학산업, 항구나 항만 등의 조선업 등은 여전히 이전의 영화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소멸하는 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들이 부상하는 중이다. 항공 및 공항 산업의 소멸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화상회의 줌이 부상했고 여행이나 관광 대신 가상현실이 뜬다. 직접 갈 수 없는 해외 여러 나라를 가상현실 속에서 만나는 것이다. 온택트의 발전, 구독 경제 활성화, 메타버스의 대두는 산업의 형태를 바꾸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간다.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오프 식당을 운영하는 대신 자기 집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구독 경제를 활용해 음식 배달 사업을 할 수 있다. 소액의 구독료를 받으면서 여행, 이벤트, 콘서트를 연다든지 온라인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매장도 필요 없고 재고가 쌓일 염려도 없으니 오히려 이득이다. 공연장이나 콘서트홀로 관객을 불러들이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 세상에서 공연을 펼치면 된다. 래퍼 트래비스 스콧을 비롯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의 가수들이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콘서트와 사인회를 개최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이미 성공 가능성을 예고했다. 메타버스의 발전은 거의 전 영역에서 가능성의 기회를 열어줄 것이며 특히 교육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가면 교육산업은 대부분 무료로 전환된다. 마치 실제처럼 눈앞에 펼쳐진 우주 공간에서 수많은 행성들을 탐색할 수 있다. 이제는 지구본을 돌리며 공부할 필요가 없다. 다른 나라의 지리, 역사적 특징, 기후위기가 가져온 변화들, 녹아내리는 빙하나 해수면 상승, 가뭄과 지진, 쓰나미 등을 메타버스에서 경험할 수 있으니 교과서에 갇힌 공부에서도 탈피한다. 인공지능 로봇 교사의 등장도 머지않았으며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 BCI 기술로 교육은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문명의 축이 될 6가지 메타 트렌드.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팬데믹 이후 인류가 겪게 될 변화와 달라질 세상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것을 세계미래 보고서 2022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에 담았다. 우주에 닿고자 한 인간의 열망, 노화와 죽음에 대한 끝없는 도전 등
인간은 늘 한계 너머를 동경해왔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꿈꾸고 상상하던 세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문명의 지각 변동을 경험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맞고 있다.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결합이 만들어낸 신세계.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갈 인류를 이 책에서는 메타사피엔스라 부르기로 한다. 먼저 메타사피엔스가 살아갈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예측하기 위해 새로운 문명의 축이 될 메타 트렌드 6가지를 제시한다. 그것은 우주시대, 로봇과의 동거, AI 메타버스, 노아의 종말, 기후위기 극복, ESG 경영이다. 우주개발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주산업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생명공학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연구에 앞장섰던 세계 최고의 IT 기업 수장들이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우주산업에 뛰어들어 판을 키우는 중이다. 머지않아 인류는 우주에서 휴가를 즐기고 우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도 가시적인 혁신을 이루고 있다. 치매 노인 케어나 간호보조사 역할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레이스를 비롯해 다양한 반려 로봇이 보급되었다. 인간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예술 활동을 하는 로봇이나 인간과 섹스하는 로봇도 이미 존재한다. 로봇 교사, 로봇 간호사, 로봇 요리사, 로봇 바텐더, 로봇 배송, 로봇 자율차 등 이제 인간과 로봇의 동거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인간은 로봇과 사랑을 나누고 로봇과 협력하고 로봇의 보살핌을 받으며 함께 살아가게 된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교차하고 결합하는 곳에 존재하는 AI 메타버스야말로 혁신적인 세상을 열어주었다. 여기에는 모든 가상 세계, 증강현실 및 눈엣 같은 새로운 인터넷이 포함되는데 이는 30년 전의 웹처럼 판도를 바꿀 수 있다. 때문에 2030년까지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아바타 경제이다. 인간은 이제 고정된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는다. 다양한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 각자 자신의 개성에 맞는 자아를 선택적으로 표출하면서 아바타로 살아가게 된다. 이처럼 메타버스 시대에는 현실 세계의 자아만큼이나 아바타가 중요해진다. 아바타와 디지털 객체를 창조하는 것이 자신을 표현하는 주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숙명처럼 여겨지던 노화와 죽음은 정말로 극복될 수 없는 걸까? 수명 연장 산업의 대표 주자인 줄기세포 연구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시작으로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불멸을 향한 인간의 오랜 염원은 그 꿈이 이뤄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디자이너 베이비, 냉동인간, BCI 기술, 디지털 트윈, 트랜스휴먼 등 인간은 노화를 늦추고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마음과 정신을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인간의 영생은 영화 속 상상만은 아닐 것이다. 화려한 신기술이 나온다 한들 지구가 사라지고 인류가 멸망한다면 소용없는 일. 인류는 코로나19로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는 기후변화다. 2021년 7월 북미 대륙에는 폭염이 덮쳤고 밴쿠버 동쪽의 작은 마을은 최고 기온이 50도까지 치솟았다. 남극과 북극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폭염을 비롯한 이상기후는 재앙의 서막에 불과할 것이다. 때문에 전 세계는 신기후 체제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탄소 대전환 경영, 나아가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업의 형태를 바꾸게 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재편되는 세계 질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 레이먼드 커즈왈 박사가 싱귤레리티, 즉 특이점이 다가온다고 예측한 것은 2045년이다. 앞서 말한 변화들이 가속화된다면 바로 한 해 전인 2044년 열리게 될 올림픽 풍경은 어떠할까? 인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들과 함께 경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유전자 편집 기술, 인공지능 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의 발전으로 다양한 칩, 센서, 외골격을 장착하거나 뇌파 자극으로 더욱 탁월해진 트랜스 휴먼이나 사이베슬론이 등장할 테니 말이다. 인간 능력의 총능력화로 더 빨리, 더 멀리, 더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몸을 만든 선수들이 겨루는 시합장에선 상상을 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기술 발전이 늘 핑크빛 미래를 선물하는 것은 아니다. 아바타가 메타버스 생태계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가상세계에서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살 수 있다면 그만큼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 메타버스가 자리 잡기까지 한동안은 인터넷 초기 시절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포르노나 혐오물 유포 및 판매, 가짜뉴스, 각종 사기와 사이버 범죄 등이 판을 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무질서를 해결하는 현명하고 유능한 관리자 역할을 하기 위해 AI 메타버스 소피아 DIO 플랫폼이 개발 중이다. 소피아 DAO는 메타버스 내의 규율을 만들고 관리하고 정제하면서 메타버스 내의 대통령, 리더, 관리자 혹은 일꾼 역할을 모두 담당하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 역시 기술 발전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다. 그리고 각국 정부와 기업은 그 대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중이다. 미국의 신기술 연구소 리싱크 X는 기후변화에 대한 재고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운송, 식품, 이 세 가지 주요 산업의 변화로 전 세계 순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책에서는 전 세계가 함께 실천해야 할 신기후 체제와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아마존, 애플은 지금 어떤 기술을 주목하는가? 전 세계 석학과 전문가들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제언을 하는가? 인간의 욕망과 상상력은 기술과 만나 어떤 세상을 만드는가? 세계 미래보고서 2022 메타사피엔스가 온다는 낯설고 혼란스러운 변화와 상상하던 그 이상의 모습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고 인류가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전해준다. 새로운 문명의 축이 될 6가지 메타 트렌드를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 인류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우주 골드러시의 시대가 열렸다. 우주 신산업, 지구 밖 자본주의, 우주에서 불을 켜다. 달 표면의 자원채굴 기지에서 자신을 돕는 컴퓨터와 대화하며 외롭게 일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 이 남자는 SF 영화 더문의 주인공 샘벨이다. 원래는 달 표면에서만 채취 가능한 자원인 헬륨3를 채굴해 지구로 보내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통신 위성 고장으로 3년간 외부와 단절된 채 지내고 있다. 어쩌면 머자나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일일 수도 있다.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아바타도 우주 광물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판도라 행성에서 광물을 캐려는 인간과 원주민의 갈등을 그린 이 영화를 제작한 후 카메론은 실제로 우주광물 회사에 투자하기도 했다. 그 회사는 지구 근처의 소행성에서 백금 등 천연자원을 캐내는 플래니터리 리소시스다. 구글의 공동 창립자 레리 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억만장자 찰스 시모니 등도 투자한 이 회사는
현재 블록체인 기업 콘센시스에 인수되었다. 미국의 딥스페이스 인더스트리스는 룩셈부르크 정부와 손잡고 우주 광물을 캐는 데 나섰다. 이처럼 우주 광물 산업도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 민간 업체들의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 카메론 감독의 상상을 현실로 우주 광물 시대가 열린다. 앞으로 조만장자는 우주 산업에서 나올 것이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엑스프라이즈 재단의 창립자 피터 디아만디스가 첫 조만장자가 탄생할 분야로 꼽은 것은 소행성 자원 채굴 산업이다.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벨트에는 소행성이 100만 개 이상 몰려 있다. 이 소행성은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 하나의 거대한 광산인 셈이다. 그런데 왜 유독 소행성이 우주광물 산업에 주목받고 있을까? 대부분의 소행성은 지구와 같은 분화 과정을 겪지 않아 매우 높은 함량의 금속 자원을 가지고 있다. 나사의 보고에 따르면 소행성은 철 성분 외에도 금, 백금, 니켈, 마그네슘, 규소, 이리듐 등 다양한 희귀금속이 철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에 지구에 근접한 소행성 2011 UW158은 백금이 1억 톤가량 매장돼 채굴 가치가 5천조 원에 이른다. M형 소행성은 지구의 핵과 성분이 유사하고 미분화 소행성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금속을 함유하고 있다. 우주 광물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헬륨3다.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한 것이 헬륨4인데 헬륨3는 여기에서 한 개의 중성자가 빠진 구조로 존재한다.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 발전과 우주선 연료 자원으로 손꼽히는 이상적인 원소다. 헬륨3 1g은 무려 석탄 40톤과 비슷한 에너지를 낸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며 가격은 리터당 2,000달러, 약 236만 원에 달한다. 과학계에서는 달에 묻힌 헬륨3가 대략 100만 톤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 양이면 현재 인류가 쓰는 전기 기준으로 1만 년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헬륨3로 만드는 핵융합 발전은 방사능 배출을 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이자 꿈의 자원이다. 최근에는 우주 환경에서 미생물을 활용해 광물을 추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의 찰스 코켈 교수 연구진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우주정거장에서 미생물을 이용해 현무암에서 유용한 광물을 추출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미생물은 스핑고모나스 데시카빌리스다. 지구에서 그리와 금의 20%는 미생물을 이용한 이른바 생물 채광으로 나온다. 연구진은 생물 채광이 중력에 약한 소행성이나 다른 행성에서도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주정거장에서 바이오락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작은 생물 배양기 안에 소행성이나 달, 화성 등에 있는 화산암과 같은 현무암과 지구의 다양한 박테리아를 넣은 것이다. 실험 결과 스핑고모나스 데시카빌리스는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정거장에서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현무암에서 란타넘, 레오디듐, 세륨 같은 희토류 원소를 추출했다. 이로써 우주 식민지 건설에 필요한 물질을 현지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누가 우주자원 강국의 꿈을 이룰 것인가? 우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여는 길이며 각국의 경제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우주 개발을 두고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원인 에런 블리와 마이클 바이어스는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쓴 논문을 통해 최근 미국의 정책 움직임은 국제 우주 협력을 단기적, 상업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미국 시민과 기업이
미국 법에 따라 우주자원을 소유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법과 아르테미스 임무에 협력하려는 모든 국가가 해당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는 나사의 발표를 근거로 들었다. 이는 상업우주채굴이 국제법이 아닌 미국 국내법에 의해 규율될 것임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협정의 핵심은 경쟁국이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안전지대를 달에 설치하고 국제법으로 광물을 비롯한 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협정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이 지배적 위치를 이용하여 국제법의 해석과 우주 개발을 위한 명백한 상업적 목표를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주채굴은 귀중한 과학 정보를 보유한 퇴적물을 파괴할 수 있다. 게다가 우주 차량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양의 달 먼지를 유발하거나 우주 쓰레기의 양을 늘리고 위성을 위협하는 등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석을 생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추진력에 제동을 걸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주 탐사에서 미국은 흡사 우주선의 운전석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의 거센 추격은 막기 어렵다.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중국판 뉴페이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민간 우주기업이 100여 개에 이른다. 2050년까지 10조 달러, 약 1경 1,800조 원의 우주 경제권을 건설하겠다는 중국의 선언은 우주를 둘러싼 미중 대결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우주 위성 인터넷. 위성 인터넷, 지상 인터넷을 소멸시키나? 2021년 5월 샌프란시스코 하늘에 10여 개의 넘는 불빛이 나타났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SNS에 UFO가 나타났다고 알렸다. 일본에서도 최근 하늘에서 밝은 빛을 내며 직선으로 움직이는 불빛을 목격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UFO가 아니라 스타링크 위성으로 밝혀졌다. 스페이스X는 지구 전역에 스타링크의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스타링크는 적게도 소행 위성 1만 2천 개를 쏘아 올려 지구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스타링크의 첫 번째 궤도 위성망 구축 작업을 마무리했다. 현재 11개국에서 한 달 99달러, 약 11만 원의 요금으로 베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전 세계를 연결하는 파괴적인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은 우주관광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뉴스페이스 분야 중 하나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적게도 위성통신 서비스 시장이 2040년까지 연평균 3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만간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등과 같은 서비스가 실행되면 인공통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이 55.1% 수준인데 우주 인터넷으로 인해 전 지구로 인터넷이 확대되면 막대한 신규 서비스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위성은 36,000km 상공의 정지 궤도에 떠 있어서 넓은 범위에 다다를 수 있지만 데이터 송수시는 오래 걸려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기 어렵다. 반면 스타링크의 위성은 현재 상공 550km 위치에 떠 있어서 인터넷 전송 속도가 훨씬 빠르다. 스타링크의 추정 속도는 초당 100메가비트 안팎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보다 4배가량 빠르다. 스타링크의 목표 속도인 1기가비트가 실현된다면 지금 속도보다 10배 빨라진다. 스페이스X는 2027년 3월까지 쉘로 불리는 5개의 궤도 위성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1단계 위성 인터넷 사업을 완수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1만 2천 개의 위성을 모두 쏘아 올린다면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 보급률은 세계 시장 보급률의 절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적에도 인공위성 인터넷망 사업과 클라우드 사업의 결합이 본격화되고 있다. 구글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수주했다. 이 서비스는 우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내에 시작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20년에 스페이스X와 자사의 클라우드 컴퓨팅용 플랫폼 아주르를 스타링크에 접속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스타링크는 전 세계 모든 지역과 사람들에게 위성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위성 별자리 프로젝트다. 일론 머스크는 이를 우리가 주변의 세상을 보고 접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웅장한 아이디어라고 말하며 새로운 세대의 기술 혁명을 예고했다. 스타링크와 뉴럴링크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로보스틱 및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스타링크는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1,500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는데 2021년 내에 쏘아올릴 위성까지 고려한다면 전 세계를 커버할 수준의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검은 도료를 칠해 빛 반사를 줄인 다크셋과 반사 방지 패널이 장착된 바이저셋을 개발해 시험 발사했다. 이는 지구 저궤도에 수천 기지의 군주 위성이 운영되면 위성에서 반사된 빛이 지상의 천체 관측을 방해할 수 있다는 천문학계의 반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스타링크의 가장 큰 장점은 원가 절감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1만 2천 개 위성을 쏘아올리는 사업이 10조 원의 정도의 자금으로 가능한 이유는 스페이스X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로켓을 쏘아올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스페이스X는 자사의 로켓 펠콘 9을 한번 쏠 때마다 스타링크에 사용될 저궤도 위성을 60개씩 올릴 수 있다. 로켓을 한 번에 대량으로 쏘아 올리고 그 발사체를 상당 부분 재사용한다. 스타링크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쉽고 빠르게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통신이 불안정한 제3세계 국가가 가장 확실한 수혜지다. 이제는 필리핀 해변과 우간다 캄팔라에서도 넷플릭스를 중단 없이 시청할 수 있다. 황금 시장을 선점한 미국과 이를 추격하는 중국. 스타링크의 독주를 막기 위해 중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가 직접 새로운 인프라 구축 명단에 위성 인터넷을 추가했으며 적에도 위성 인터넷을 구축하고 운영할 중국 위성 네트워크 그룹을 설립했다. 스페이스X를 겨냥해 총 1만 3천 개의 통신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이다. 중국 위성 인터넷망의 이름은 국가 네트워크라는 의미의 거왕이다. 중국 정부의 차세대 인프라에 위성 인터넷이 추가되면서 민간 위성 기업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베이징 통신기술 개발은 2021년 5월 3,800만 달러, 약 4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인터넷 위생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중국 인터넷 위성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3만에서 4만 개의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다. 이는 스페이스X를 비롯한 미국 위성 인터넷 업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위성 수에 버금가는 규모다. 위성 인터넷이 인류의 삶을 위협한다. 지구촌 어디에서나 빠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성 인터넷 산업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은 국제학술지에서 우주 인터넷 구축을 위해 발사되는 인공위성이 지구 기후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공위성이 대기와 마찰하면 동체에 함유된 알루미늄이 하늘에 흩뿌려진다. 이때 알루미늄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햇빛을 반사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지구의 온도 저하라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 원리는 탄소 감축 노력을 기울여도 온난화 속도를 늦추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지구 공학자들의 마지막 카드다. 그런데 우주 인터넷용 인공위성이 다량으로 추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역으로 지구에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는 강추위가 덮친다. 결국 기후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게 된다. 또 다른 부작용은 우주 쓰레기를 만든다는 점이다. 스페이스X는 2027년까지 중량 260kg짜리 소형 위성 1만 2천여 기를 띄울 예정으로 그 무게는 총 3,100톤에 이른다. 그런데 이 위성들이 수명을 다하면 매일 약 2톤이 대기권으로 추락해 우주 쓰레기가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천문학 관측과 라디오 송수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위성의 궤도를 600km에서 550km로 낮추었다. 그리고 반사 차단막을 설치한 프로토타입 위성을 발사했으며 추가적인 태양 가리개를 부착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앞으로 스페이스X가 위성을 최대 3만 기가량 더 발사할 예정이고 중국의 민간 위성 기업을 비롯해 블루 오리진과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우주개발 업체 원웹도 위성 인터넷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대안이 없다면 향후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